당연하게 플라스틱으로 분리하고 있는 카페 음료 일회용 컵, 애써 씻고 말려서 분리 배출하는 즉석밥 용기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배달 용기 등 재활용 가능 여부를 두고 행동 요령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헷갈리는 재활용 지식,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에는 PP, PE, PS, 페트, 아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녹는 점 등 성질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재생원료를 만들 때 서로 다른 플라스틱이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선별장에 수많은 플라스틱이 반입되어도 작업 현장에서는 재질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은 선별하지 않습니다. 또 아더라는 재질은 PE, PS, PP 등 단일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과 달리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소재로 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석밥 용기 재활용 가능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재활용이 될 줄 알고 애써 씻고 말려 분리배출했지만 결국 이 즉석밥 용기도 아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즉석밥 용기의 경우에는 아더로 되어 있는데 PP 성분이 95%이고 5%가 산소 차단용의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즉석밥 용기만 선별해서 왕창 들어오게 되면은 그 PP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좀 싫어하긴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즉석밥 용기는 그나마 PP 재질이 많이 섞인 편이라 기술적으로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어디로 버리면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선별되지도 않을 플라스틱을 일일이 분류하면서 업체에서는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개인도 굳이 세척해서 버리는 등의 헛수고를 할 텐데요. 그럴 바에 바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활용 단계에서 잘 선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리배출 가능한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선별되지 못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선별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짜 재활용을 위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 꼼꼼하게 선별하지 않은 선별업체의 잘못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단계부터 민간에서 100%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업체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활용을 최대한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제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별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수준 이상으로 작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라노 기자가 그동안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질적 재활용 여부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카페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빨대나 수저, 이렇게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됩니다. 씻었지만 양념장에 밴 플라스틱 배달 용기, 참 헷갈립니다. 얼룩이 생긴 경우 색깔 때문에 재활용 시 품질이 떨어져 선별장이나 재활용 업체에서 선호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활용 폐기물로 잘 선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찌꺼기를 세척할 수 없는 경우는 업체에서 재활용 이익보다 세척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카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크게 페트, PP, PS 세 가지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투명하고 비슷하게 생긴 컵들이 한 가지 재질이 아닌 거죠. 때문에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투명한 일회용 컵을 재질별로 분류해내기가 어려워 재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산 규정이나 분류 체계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다만 플라스틱은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투명 상태일 때 가장 잘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잉크 로고가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로고가 1cm라도 새겨져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종이는 플라스틱과 달리 크기가 작아도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종이의 재활용 기준도 역시 재질과 오염도를 보면 됩니다. 영수증은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일반 테이프처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종이 테이프, 박스와 함께 재활용될 것 같았는데요. 아쉽게도 여러가지 화학물질과 접착제가 첨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 됩니다. 비닐을 버릴 때는 오염됐거나 랩 같은 PVC 재질만 아니라면 모두 비닐로 분류하면 됩니다. 플라스틱에도 아더가 있듯이 복합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에도 아더 표시가 붙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달리 비닐은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활용되기 때문에 아더 표시가 있더라도 비닐로 분류하면 됩니다. 보통 생각하는 비닐과 생김새가 달라서인지 양파망과 일명 뽁뽁이를 일반 쓰레기로 많이 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비닐과 일회용품으로 가득 찬 것이 현실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기업은 생산 방법의 변화를,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대책을 다시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활용될 수 있는 아까운 플라스틱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구를 위하는 일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였습니다.